입시를 묻다. 피기맘. 자, 오늘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그 고교학점제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데 주로 이 대상들은 초등학생들이 그쵸? 5학년, 6학년 현재.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잘 봐야 됩니다. 네. 고교 학점제잖아. 그럼 원래는 뭐였냐 하면은 단위라고 했죠. 대학 가면 학점. 예.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몇 학점 신청하냐, 뭐 이렇게 자기가 신청하잖아요. 네. 그걸 고등학교로 내리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단위수란 말이 없어지고 국어가 4학점이야. 이제 애들도 이제 학점이라고 되는 예, 거예요. 예. 핵심은 그겁니다. 그냥 이름이 바뀐 거. 네. 이제 그게 핵심인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좋은 대학 간다. 뭐, 영원한 진리가 그냥 예. 구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내용 한번 살펴보면, 예.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은 공부하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수능, 하나는 내신.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내신이란 걸 공부를 하고 그거 내신 공부한 걸 바탕으로 3학년 때 이제 국가고시인 수능 시험을 본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우선 수능 과목은 국어, 수학, 탐구, 영어 이렇게 네 개입니다. 1교시가 국어, 2교시가 수학, 3교시가 영어, 네. 마지막 4교시가 탐구 이렇게 네 개를 보는데, 물론 이제 문과 일부 학생들이 제2외국어를 선택해서 보기도 하는데 뭐 그는 선택이고 많이 안 하니까 이제 빼고 나면은 사실은 국어, 수학, 탐구, 영어 이렇게 네 개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영어는 등급제여가지고 사실은 수능에서는 이제 약간 그 비중이 네. 등급제로 나오고 절대평가에서 비중이 좀 낮은 편이죠. 변별력이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세 과목이 핵심인데, 국어는 문학, 독서. 이걸 이제 사교육에서는 비문학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네. 긴 문장. 그렇죠. 문학과 독서가 필수고, 화법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네. 화법 작문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말을 화법 작문 하려면 뭐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문어체의 글을 소설을 영화 대본으로 옮겼을 때 어떠냐, 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 이제 현대적 국어의 흐름이 많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매체는 이제 미디어, 네. 영어로 하면 미디어죠. 그래서 뭐 신문, 인터넷 이런 데도 국어가 사용되니까 그런 거 반영한 거고, 언어라고 하는 파트는 문법이죠. 옛날로 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비중은 당연히 문학이랑 독서 파트가 76%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수능 과목인데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내신하고 대비했을 때 가장 수능에서 적게 보는 게 수학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의 입시제도가 생긴 이후에 가장 범위가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마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아마 수능 세대일 텐데, 그 초기 수능은 전 과목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수능 생각하시고 쫄면 안 된다. 거의 그때의 반도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아무래도 많아지니까 좀 뭐 그렇죠. 그래서 수학 1, 수학 2 네. 필수고, 근데 수학 1에 세 단원이 있어요. 수학 1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그러니까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듭 제곱, 제곱근, 네. 그 다음에 로그까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수와 관련된 거. 그 다음이 삼각함수. 그 다음 마지막이 수열입니다. 네. 여기 세 단원이야, 수원이. 그리고 수투가 함수의 극한, 그리고 미분, 적분. 딱 요 세 단원입니다. 그래서 6단원이 필수고,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22문제가, 30문제 중에 22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미적이나 기하나 확통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여기서 8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원 수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탐구인데, 이거 옛날에는 사회과학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탐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과 애들이 주로 보는 과탐은 물원, 화원, 생원, 지원,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이렇게 8개인데 이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보는 거예요. 아마 부모님 세대는 통합과학을 몽땅 다 본 다음에
선택에서 또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과학은 정말 옛날로 보면 3분의 1 분량밖에 공부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과 아이들이 주로 선택하는 사회는 9과목이에요. 생활윤리, 사회문화, 한국지리, 윤리와 사상, 세계지리, 그 다음에 정치와 법, 동아시아사, 세계사, 그 다음에 경제. 여기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공통이죠. 그래서 여기가 수능 보는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과목인데, 내신은 학년별로 구분이 되니까 1학년 때 한국사가 필수로 3학점이야, 이제. 이 학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3학점. 그 다음에 국어가 필수로 4학점, 수학이 필수로 4학점, 영어가 필수로 4학점. 그 다음에 통합사회가 필수로 3학점. 그 다음에 통합과학이 필수로 3학점, 기술과정이나 정보나 제2외국어 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2학점. 이 정도가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술과정을 제외하고 앞에 통합사회, 통합과학까지가 국민 공통교과라고 해서 10학년 때 누구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고를 가도 이걸 하고, 외고를 가도 이걸 하고, 심지어는 영재고 애들도 요거는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6학년 애들부터 자사고랑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 2학기 때 똑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연속 과목이라고 하는데, 한국사는 1학기, 2학기를 연속해서 듣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는 6학점을 이수해야지 되는 거야. 이게 필수니까 이건 이수를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이때부터 일반 선택이라고 합니다. 선택 과목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문학 필수로 4학점, 수학 원, 아까 수능 과목에서 우리가 봤었죠. 수학 원이 필수로 4학점, 확통이 필수로 2학점, 영어 원이 필수로 4학점. 그 다음에 사회과학 중에서 이제 선택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선택이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과 애들은 물화생지 원 4개 중에서 한 2개나 3개를 선택하고 학점은 3학점입니다. 그리고 문과 애들은 사회 5과목. 여기서 5과목으로 왜 줄어드냐 하면 고등학교들이 9개를 다 개설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 한 5개 정도 선택해요. 근데 이제 우리 6학년 친구들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되면 A 고등학교에서 5개 열리고 B 고등학교에서 4개가 열리면 내가 A 고등학교를 다녀도 B에 가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 내가 경제를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는 경제가 개설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옆 학교 가서 경제를 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오픈해 주겠다라는 의미고, 근데 선택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어떤 부담이 생기겠어요. 등급을 따게 되면 상대평가로 유불리가 갈리잖아요. 그래서 2학년부터 아예 등급을 없애주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고교 학점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3학년 1학기 가면 여기까지가 수시 때 하는 거니까 이제 3학년 1학기가 살펴보면 언어와 매체와 화법 작문 중 택 1. 여기서부터는 선택이 필수가 거의 없죠. 영어 독해와 작문이 필수고 3학점이고, 그다음에 미적하고 고전 읽기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이제 이과 애들은 미적이고 문과 친구들은 고전을 듣겠죠. 이렇게 해서 3학년 올라가면 대부분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3학년 내신은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도 몽땅 선택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데, 차이가 나는 건 이제 우리 6학년, 5학년 친구들부터는 2학년 과목도 다 선택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에서 중요한 것은 고1 내신, 수시를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고1 내신이다. 왜 그러냐 하면 고1 내신은 9단계로 등급이 아직도 부여가 됩니다. 고교 학점제가 돼도 그 국민 공통 필수,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도 되는 필수 과목, 이건 선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등급이 아직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이 딱 4%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4%인 친구들은 당연히 어딜 가요? 대학으로 보면 의학 계열이나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갈 수 있는 거고, 2등급은 딱 7%입니다. 그래서 7% 안에 드는 친구들이 이제 서영고 밑에 있는 서성한, 중경, 외시, 이대, 건대, 동대, 홍대, 숙대까지를 2등급이 나눠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우리가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데를 갈 수 있는 거고, 3등급이 되면 3등급은 12%입니다.
그래서 누적을 하면은 4%, 7%, 12를 다 더하면 23%까지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서울 하거나 그다음에 그 사립 명문대, 인하대, 아주대 같은 사립 명문대나 지역 학생들은 지방의 거점 국립대,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이런 데를 가는 라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수시 모집은 사실상 1학년 내신으로 거의 결판이 나는 거고 고2, 고3 내신은 5단계로 A, B, C, D가 나옵니다. 중학교 내신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A가 한 20%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위에로 치면은 1, 2, 3등급이 다 A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죠. 그래서 1학년 내신이 좀 나쁜 친구들은 2, 3학년 가서는 뒤집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면에서 A 받으면 그냥 의대부터 인서울까지가 전부 다 A를 받는 셈인 거고, B를 받으면 인서울이 불가 할 수도 있는 거고, C는 참 대학 가는데 뭐라고 평하기 어려운. 그래서 A, B, C, D, E 5단계로밖에 채점이 안 되기, 성적표가 안 나온다. 그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목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그래서 고2 내신은 왜 중요하냐면 수능하고 일치해서 그래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고1 때 우리가 수시로 대학을 가냐 못 가냐가 결정이 나는 등급이 나오는 중요한 내신이고 2학년은 사실은 수시 가는데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나 그래도 B는 받으면 안 된다는 부담이 약간 있으면서 2학년 내신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전부 다 수능 과목입니다. 수능 준비. 그러니까 수능은 주로 고2 내신에 배치돼 있어. 왜냐하면 1학년 때 하면 까먹잖아. 3학년 때는 시험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2학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수능하고 내신하고 일치되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수학에서는 아까 수원이라고 그랬죠. 수원.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이 삼각함수, 수열 이렇게 있는 수원이 2학년 1학기 내신입니다. 세 단원밖에 안 되니까 한 학기에 배워. 아까 몇 학점이요? 4학점이었다고 그랬어. 그리고 2학년 2학기가 되면 수2를 배웁니다. 수2. 그래서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 이거를 2학기 때 배우고 3학년 1학기 때 3학년 때 배우는 유일한 수능 과목이 미적분입니다. 이과 학생의 미적분.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확률과 통계는 2학년 때 배워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2학년 때 수능을 다 배우는 거야. 그리고 국어를 보니까 2학년 1학기 내신이 문학이고 2학년 2학기 내신이 독서예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화법 장문이나 언어 매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겠고 과학도 보면 2학년 내신이 몽땅 수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수능 과목이 몽땅 고3 것까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선행학습을 안 하면 재수생들은 한번 배우고 시험 공부만 하는데 고3들은 새로 배우기도 하면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선행이 막 유행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얘네들 세대는 2학년 때 이미 전교 꼴찌도 수능 과목을 다 배워. 그러니까 사실상 선행이 그렇게 속도전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사회도 마찬가지로 2학년 과목에서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수능은 주로 2학년 내신 과목과 일치한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고1 내신은 뭘 결정해요? 수시의 순위를 결정해. 2학년 내신은 이미 결정됐는데 거기서 떨어지냐 마냐의 문제만 결정하는 거고 2학년 내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수능 과목 이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고등학교를 다녀서 수시로 대학을 가거나 정시로 대학을 갈 때 성적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각급 학교별로 어떤 평가가 있고 성적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가 제일 핵심인데 부모님들이 이걸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초등학교는 입시나 평가가 중요하지 않죠.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정말 애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바르게 커야 돼.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성적표에 보면은 매우 잘함, 그러니까 5단계 채점이에요.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노력, 요함, 그 다음 맨 마지막이 부족함이거든요. 근데 거의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은 매우 잘함을 받습니다. 매우 잘함.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럼 대학에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매우 잘함 성적이 있다고 대학에 가서 서울대에서 저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서울대가 매우 당황스럽겠죠.
거기 3,000명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입시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장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중학교. 우리의 또 중학교 이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사춘기에 있는 위대하신 우리 중학생들. 아, 여기 또 함부로 성적으로 막 평가하기 어렵죠. 이건 진짜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입의 일부 활용하긴 하는데 아까 우리 지난번에 자사고 입시할 때 나왔잖아요. 네, 네. 국제고나 외고 입시 예. 보면은 영어 내신만 A면은 만점을 줘. 그러니까 중학교도 사실은 입시용 성적표가 아닌 겁니다. 고입의 일부 활용되긴 하지만 예. 절대평가. 그래서 이미 그 고교 학점제는 중학교 때는 상대평가가 없어지고 절대평가가 도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 수행 완료 여부를 중시한다. 그래서 중학생이 필요한 과정을 끝냈으면 무조건 A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방식이 역시 A가 제일 많아. 평균 해보면 한 40% 정도가 A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B, C, D, E. 예. E는 보기가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 중학교까지 성적은 절대 평가용이 아닌 겁니다. 자,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이제 바뀌는 게 이 내용,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는 현행, 고교 학점제가 되기 이전에, 지금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까지죠. 네. 중학교 1학년까지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 성적표는 1학년, 2학년 내신은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등급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스테9이라 그래서 9단계로 네. 미군들이 시작한 평가를 도입한 건데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5등급이 제일 많아요. 5등급이 20%고 예. 4등급과 6등급이 17%입니다. 각각.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성인들의 반 정도는 4등급 아니면 5등급 아니면 6등급이야. 근데 우리가 술자리 가서 뭐 얘기하다 보면 다 1등급, 2등급만 있어. 네. 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4, 5, 6등급이 제일 많은 거고요. 2등급 찾기 힘들고요. 1등급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로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8등급, 9등급도 만나기 힘들어. 요게 등급제죠.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는 등수 아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너 휘문고 몇 등이니 물어보는데 애들이 몰라. 안 가르쳐 주니까. 네. 그래서 뭘 묻는 거예요, 대학이? 너 내신 몇 등급이니?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요소 중에 고2 거도 등급을 없앤다가 고교 학점제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는 아주 중요한 선발 요소인데 5단계로 평가된 걸로 뽑는 게 편하겠어요? 9단계로 평가된 걸 뽑는 게 편하겠어요? 대학 입장에서는 9단계로 그죠? 평가되는 근데 9단계는 상대평가야, 더군다나. 그래서 1등급을 4%밖에 못 받아요. 근데 이 5단계 채점에서는 절대평가야. 그래서 뭐 90점 이상 A 그러면은 1등급보다는 몇 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1 내신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표를 한번 볼게요. 이게 구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 이게 현행입니다. 현재 현행대로 되는 건 고1, 고2, 고3하고 현재 중3까지는 지금 성적표에서 한 개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맨 왼쪽에 보면 이 학년 나오고 학기가 나오죠. 네, 그다음에 네. 과목이 나오고 단위수라고 나옵니다. 예. 근데 중학교 때는 단위수가 미표기 돼요. 중학교 성적표 보시면 단위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1부터는 단위수가 나와. 네. 수학이 4단위, 수투가 4단위, 2학년 때 수투가 4단위, 예. 3학년 때 화투를 하면 3단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원점수가 나오죠.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 그래서 100점, 93점, 94점, 92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평균이 나와요. 이것도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평균, 그러면 얘가 중학교 때 100점 받았는데 평균이 89.9야. 그러면 어느 대학도 감동하지 않죠. 저 성적은 왜냐하면 쟤네 학교는 전교생의 반이 90점이 넘은 시험이야. 그러네요. 근데 거기서 100점 받았어. 저거는 잘했다가 아니고 당연한 거야. 그래서 중학교 내신은 선발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93점인데 수학이 93점인데 평균이 74야. 네. 꽤 90 넘었다라는 건 나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를 제공해 줍니다. 표준 편차는 잘 아시겠지만 전체 학생들의 편차. 그러니까 내 점수에서 평균 점수를 뺀 그 편차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낸 게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전교생의 그 모집 네. 집단의
분포를 알 수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중3 때 이 친구는 표준 편차가 9.1이야. 그러면 평균을 가운데로 두고 네. 9.1점이 많은 애들하고 9.1점이 적은 애들 사이에 70%가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네 학교 거를 분석해 보면 이 얘네 중학교 3학년은 90점하고 81점과 99점 사이에 전교생의 70%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준 편차가 큰 데를 보면 74점과 94점, 그 다음에 빼니까 54점이죠. 그러니까 54점에서 94점 사이에 그렇죠. 70%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표준 편차는 그런 용도로 나의 위치를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이 100점을 받은 친구조차도 아주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 수강자가 몇 명인지를 알려줍니다. 몇 명이 수강하고 있냐. 네. 그리고 석차 등급은 중학교는 미사용하는 미사용. 거고, 고1, 고2는 사용을 하고, 고3 때 이 진로 선택은 지금 현재도 미사용인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 거야. 네. 그 대신에 이 진로 선택 과목은 현재 뭘 알려주니까 고3 내신은 뭘 알려주냐면 A가 몇 %인지를 알려주는데 얘네 학교 성적표를 보니까 A가 50%고 네. B가 21%고 C가 27%야. 그러니까 화투를 A 받았다고 해서 네. 서울대가 와 얘는 훌륭한 학생이다 막 감동하지는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만약에 이 친구가 서울대, 연대, 고대 입시에서 수시에서 쓰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성적은 이건 거죠. 그래서 수학을 봤더니 1학년 때 3등급이고 2학년 때 2등급이야. 네. 아 서울대 가긴 힘들겠네. 이런 걸 판단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고1, 고2 때 딱 네.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예비 예. 중2, 중3 이 친구들은 학점제가 일부 도입이 돼요. 근데 그 일부 도입된 게 뭐냐면 다 똑같은데 네. 뭐가 바뀌었어요? 단위수가 없어지고 그냥 학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단이라는 단어가 학점이라는 단어로 그죠. 바뀐 거네요. 똑같고 요것만 바뀐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등급도 중학교 안 나오고 고3 때 안 나오고 이거 성취도 비율 나오는 거 똑같고 네. 이 1, 2학년 내신은 등급이 나오는 거 똑같아요. 네. 그리고 이름만 학점제가 된 거야. 자 이제 정작 우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특히 아유. 6학년이 1기죠. 얘네는 어떻게 바뀌었냐? 예.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어. 중3은 똑같죠. 예. 중3은 이미 똑같으니까. 고1 때는 여전히 뭐가 나와요? 등급이 나왔어. 나오고. 근데 고2부터는 드디어 뭐가 공개가 안 되냐면 표준 편차 공개 안 되고 예. 등급을 사용하지 않아요. 등급 계산 자체를 하지 않아. 오. 그리고 성취 분포가 A, B, C, 예, D, E 이렇게 5단계로 돼서 예. A 비율, B 비율, C 비율이 몇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등급이 나오는 게 고1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서 대학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1 수학이 3등급이야. 그럼 이 친구는 3등급이니까 몇 %에서 몇 % 사이예요? 11.1%에서 23% 사이야. 네. 되게 디테일한 정보야. 네.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고2 올라가서 수학 2를 네. A를 받았어.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20% 안에 드는 거야. 음. 그러니까 변별력이 어디에 네. 훨씬 많이 존재해요. 이 등급에 훨씬 많이 존재하는 고1.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수시는 거의 고1 내신으로 결정이 난다. 그리고 고2 내신, 고3 내신은 그 1학년 때 1, 2등급 받았던 친구들 중에 혹시 B 받아서 떨어지는 건 있을 수 있지만 A 받았다고 1학년 3등급을 어느 대학이 감동해서 야 얘는 성적이 올랐나 봐 뽑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에서는 고1 내신이 제일 중요한 게 돼버렸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되시나요? 네. 예. 가장 큰 변화네요. 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네. 이제 고교 등급제 되는 우리 6학년, 네. 5학년 학생들은 수능과 고1 내신 두 개만 의미가 있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종 관련해서 서울대가 아예 못을 박았죠. 이건 지난번에 저희가 입시 뉴스에서 한번 다룬 것 같은데, 아직도 학종을 팔아먹는 네. 학종 파리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정리를 해보면, 전공 적합성, 네. 이런 거 거의 의미가 없다. 이걸 제대로 한번 보셔야 된다. 자, 서울대가 2024학년도니까 지금 고1부터 아예 이걸 확정을 해줬어요. 하도 사교육에서 논란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서울대 인문대를 오려는 친구는 예. 반드시 해야 되는 과목을 가장 1단계 센 거가 핵심 권장 과목이고 그 다음은 이거는 해도 좋다. 권장 과목 2야.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문대학은 그냥 아무거나 해도 성적이 우수하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이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외고를 제외하고 영문, 불문 이런 걸 하기 어렵잖아요. 그 다음이 언어학과 나왔다고 애들이 뭘 하겠어요. 촘스키한테 제자로 들어갈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내에서는 그게 큰 의미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그럼 인문대 가려면 뭘 잘하면 되겠어요. 글을 잘 읽고 그다음 외국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문학을 공부하려면 대부분 원서를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어학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서 성적이 우수한 친구는 누구나 올 수 있다. 이런 걸 표명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과학대학. 자, 여기서는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이제 경제학부 하나만 핵심 권장 과목은 없고 그냥 권장 과목에 미적분과 확통을 좀 하고 와라. 왜냐하면 경제학과는 특히 수요 공급 법칙 미적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발 얘네 좀 공부하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일부 문과 학생 중에 내가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 그러면 이과 애들이 하는 미적분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미적분이 우리 5, 6학년부터는 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A 받으면 돼. 그러니까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그리고 솔직히 문과는 B 받아도 상관없다. 왜? 이과 애들이 A 받으면 문과 학생이 B 받았으면 잘한 거죠. 그래서 서울대인데 미적분 B 받아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어떤 학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이제 미적하고 확통 두 개를 다 반드시 장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학교별로 미적이나 확통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아마 얘네들 6학년 얘네들부터는 누구나 모든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가 미적이나 확통 중에 하나밖에 못하게 만들었으면 나의 책임이 귀책 사유가 나한테 있지 않잖아. 상관이 없어. 근데 상관없다. 이제 6학년부터는 다 하게 되는 거야. 그랬는데 안 했어. 그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막 또 학원들이 너 경제학과 갈 거니까 미적분 선행하자 이런 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ABC 나오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학년에서 등급이 나오는 거다.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과는 당연히 이제 조금 더 세분화돼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 권장에 들어간 거 보면 자연과학대에서 수학과는 수학 3개야. 당연하겠죠, 이거. 통계학과도 수학 3개고 과학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뭘 해도 상관없다. 그 다음이 물리 천문학부. 당연히 물리가 기본이겠죠. 그리고 천문학은 지구과학을. 왜냐하면 지구과학에 천문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미적이나 기하를 좀 해라. 확통은 이제 권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천문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구과학 1, 2 하고 물리 2도 하면 좋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화학부는 당연히 화학 2고 나머지 수학.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은 이과는 대부분 다 해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이 과학 중에는 자기 전공과 연관된 거. 그래서 이런 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과인데 물리를 안 하시면 어떡해요? 안 해도 되는 데 많아요. 전공이 물리랑 관계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이거에 넘어가지 말고요. 그럼 서울대가 제시하고 있는 핵심 권장의 키는 수학에 있죠. 수학에 있는 거고 그 다음은 과학은 오히려 전공과 연관성이 있는 거에 초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호대 수학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핵심 권장은 없고요. 생원, 생투 당연히 간호대니까 그거 해라는 거고 경영학과는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경영학과는 미적분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경영학은 경제학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경영학은 회사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조금씩 배우는 거여서 굳이 그런 게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공대. 자, 공대 역시 수학이 기본으로 깔려 있고 물리가 좀 많이 보이죠. 그래서 기계공학 물리 해야 됩니다. 근데 건설환경공학, 토목공학이에요. 물리 안 해도 된대잖아. 수학만 제대로 해라. 이런 거고요. 재료공학, 미적기하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 물투, 화투, 확통은 그냥 권장 과목에 들어갑니다. 전기정보는 당연히 물투해야 되고 컴퓨터, 물리랑 상관없죠.
그래서 그냥 미적분하고 확통 제대로 해라. 기하도 별 상관없잖아. 네. 오히려 그런 쪽에 있고, 화생공은 당연히 물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업공학은 아무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원자핵, 조선해양, 그 다음에 우주항공, 얘네들은 물리랑 연관성이 있어서 1이나 2.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물리 1, 2 이런 건 전부 다 우리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고 A, B, C, D, E로 평가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변별력이 크진 않다.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 이수 여부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인지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발 명심해야 될 게요. 서울대예요, 이게. 서울대를 노린다 그러면 적어도 1학년 때 2등급 안에는 다 있어야 됩니다. 1학년 때 막 4등급 받은 학생이 난 서울대를 여전히 노리니까 2학년 때 물리 1, 2를 다 할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해도 못 가요. 서울대가 이 정도잖아. 네. 그러면 밑에 대학은 어떻겠어요? 그냥 원서만 내줘도 고마운 학교들이 많을 겁니다. 너무 전공 적합 내진 이런 거에 휘둘리실 필요 없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농경제사회는 네. 생물이 많죠. 당연히. 주로 생물이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식품, 동물, 생명공학, 저게 유전공학입니다. 그 당연히 생투, 화투인 거고 수학하고 큰 상관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대는 당연히 여기랑 연관성이 있는 거 없죠. 그 다음에 사범대. 사범대는 전공에 따라 수학교육과 당연히 수학 잘해야 되고 물리교육은 물리해야 되고 화학교육은 화학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과학대. 옛날로 치면 가정대라고 불렀던 여기서는 뭐 핵심 권장, 식품영양학과가 화학, 생물 하라. 이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거 빼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 가장 인기가 핫한 의학 계열 쪽에 보면 수의대는 생명투를 해라. 그리고 미적이랑 확통을 하면 좋다. 이런 거고 약대는 화투, 생투 해라. 미적, 확통 하면 좋다. 그다음에 의대는 생원만 필수, 그러니까 핵심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투, 미적, 확통, 기하는 그냥 권장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리가 없네요, 의대는. 그렇죠. 의대랑 물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없죠. 네. 가위질을 물리적으로 한다. 이런 거. 가위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건 물리를 안 해도 알 수 있으니까 굳이. 그러니까 뭐 혹자들 요즘 뭐 학원가에 유행하는 의대 가려면 물리 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고 치대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의학 계열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생물이죠. 의학 계열은 생물.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대입니다. 연대는 서울대처럼 이렇게 지정하진 않았어요. 아마 조만간 할 것 같아요. 근데 연대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연대 이과에서 논술을 볼 때 과학을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선택을 이렇게 해라라고 지정을 해놓은 게 있어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구 시스템 과학과는 과학을 아무거나 해도 돼. 물, 화, 생, 지.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건 특정한 곡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친 거 중에 한 과목 선택하면 그렇죠. 된다는 얘기군요. 예. 화학과는 무조건 화학. 당연한 거지. 물리학과는 물리화학 중에 해라. 그리고 의대, 치대가 보니까 화학, 생물 중에 해라. 그리고 약대는 물화생 중에 해라. 네. 컴퓨터는 물리하고 오히려 생물하고 해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의대는 없어요. 왜? 연대는 의대를 논술로 뽑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문과도 논술이 없기 때문에. 논술은 문과에서는 사회를 보지 않아요. 그냥 통합 인문 논술 하나만 보니까 사회 과목을 지정할 이유가 없어서 안 해놓은 거고 여긴 이과만 해놨다라고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현재 초등학생이 중등에서 공부해야 될 과정. 왜냐면 얘네 이제 내년 되면 중학교 1학년 되는 거잖아. 그럼 중학교 때 제일 중요한 건 슬기롭게 사춘기를 넘기는 거 하고 두 번째가 중학교 내신을 잘 받는 거.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약간의 고등과정 선행 정도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를 봤더니 첫 번째는 수능 과목과 고1 내신 과목에 집중해라. 좋네요. 다른 건 지금 미리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 초딩이나 중학생들은 아직 진로가 확정되지 않아서 나는 서울대 해양조선학과를 꼭 가야겠어요. 이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무리하지 말고 미리 선택 과목을 미리 해가지고 자기의 한계를
굳이 틀에 가들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공통 과목 위주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누구나 대학 갈 때 봐야 되는 시험이 수능 시험이고, 네. 그다음에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고1 내신이니까 요 과목이 핵심 공부 과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의 경우는 일단 중학교 수학을 착실히 공부를 하고 내신은 100점을 꼭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왜냐하면 아까 봤지만 평균이 80, 90인데 100점 받아야죠. 그리고 고1 내신인 고등 상하를 개념 위주로 확실히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이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수원, 수투, 수능 과목이죠. 얘네들은 무한 반복을 해도 상관이 없다.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수학은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학의 경우는 중등 과정을 암기까지 완벽하게 하자. 왜냐하면 사실은 중고등 과정에서의 과학은 암기가 핵심이에요. 그 뭐 주기율표 모르고 어떻게 과학을 하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지구과학에 나오는 암석의 종류, 뭐 지질의 연대 이런 거 다 알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그 생물에서도 소화기 계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순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신을 100점 받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 중에 핵심 내용을 다 암기를 해둔 친구들은 고1 가면은 너무나 편해요. 왜냐하면 고1 내신인 통합과학이 중학교 과정의 7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편하게 끝내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는 친구들은 수능을 해야 되는데, 수능은 다 하지 않아요. 그죠? 아까 우리 봤듯이 8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 볼 2과목을 빨리 결정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선행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의대 갈 친구들은 생물화학을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싶고, 공대 갈 친구들은 화학 물리를 선택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게 사실은 중학교 상위권에서 좀 무리를 해서 선행을 한다면 요 정도까지. 괜히 또 학원 가가지고 야, 넌 이과니까 무조건 물원 물투 다 끝내야 돼. 화원 화투까지는 끝내야 돼. 근데 정작 자기는 의대 갈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사교육에서 가장 문제되는 과목이 과학입니다. 너무 과학을 오버해서 시키고 필요 없는 걸 너무 많이 해. 그렇기 때문에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된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또 중요하죠. 국어와 영어의 균형 학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통합국어란 개념이 있습니다. 통합국어란 건 뭐냐면, 국어는 솔직히 내신과 수능을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통합국어라고 제가 통칭을 하는데, 중학교 국어 내신과 고등학교 국어 내신을 관통해서 수능 국어까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합국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적어도 주 1회 국어 공부가 필수다. 그러니까 학원을 다닌다라고 하면 수학을 한 이틀 다니면 국어는 하루 정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풀이에 좀 익숙해져야 된다. 요거를 꼭 국어에서는 꼭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공부의 반 정도로 국어 공부를 편성을 해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중학교 내신 100점은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콩글리시 문법을 익혀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시험을 어차피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고1 내신에서 영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콩글리시 내신을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문법을 해야 되고, 문법 너무 거부감 갖지 마세요. 영어 문법 솔직히 19개밖에 없어요. 그냥 외우면 되잖아, 공식으로. 그 제가 보면은 수학 공식은 200개도 다 외워. 근데 영어 공식은 19개인데 안 외워. 그런 거죠.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풀이에 익숙해지면 된다. 왜냐하면 수능 영어는 솔직히 90점만 넘으면 되니까 많이 틀리면 5개 틀려도 만점인 셈이거든요. 그래서 요 균형을 잃지 않고 공부하는 게 지금 6학년, 5학년 학생들의 고교 학점제를 대비하는 전략, 핵심 포인트다. 그렇군요. 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전에 부모님 세대들의 준비가 결국은 이제 그 고3에 결정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는 내신은 고1에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수능 모드로 가는. 그렇죠. 근데 수능은 고2 내신이야. 고2 내신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타쌍피 전문 용어로 일타쌍피. 그러면 이제 고1 내신과 수능을 해두면
고2 내신까지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마치 고등과정 하면 무조건 뭐 물리 올림피아드니 화학 올림피아드니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이걸 이제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런데 넘어가지 말고 요거죠. 넘어가지 말고 고1 과정 선행은 솔직히 중등 과정을 완벽히 암기하는 것까지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능 볼 두 과목을 빨리 선택을 해서 네. 선택을 하는데 가능하면 의대 갈 친구들은 물리가 필수가 아니에요. 제발. 오히려 생물입니다. 그래서 생물을 먼저 하세요. 네. 약대 갈 친구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대 갈 친구들 중에도 갈리는 거죠. 기계공학, 네. 전자공학 뭐 이런 데 갈 친구들은 물리부터 해도 되지만 나는 유전공학 갈 거야. 그럼 생물부터 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그런 정도 방향을 아까 그 서울대가 제시한 네. 그 핵심 선택 과목 이런 걸로 참고해서 네. 두 과목을 선택해서 개만 하면 돼요. 두 개만. 근데 두 개도 다 할 필요도 저는 없어 보여요. 하나만 정확하게 해도 상관없다. 네. 대신에 할 때 제대로 공부하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 하시면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네. 애들한테 너무나 좋은 겁니다. 공부할 범위가 확 준 거예요. 그러네요. 네.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야, 니들 이렇게 어영부영하면 나같이 돼. 이게 교훈이잖아요. 근데 어영부영해도 부모님처럼 안 됩니다. 명심하시고 네. 오히려 요거를 확실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